마사지 기계, 제습기, 전자레인지, 이어폰,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용품들입니다. 그런데 이것들과 관련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 과연 마사지 기계가 뭉친 근육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을지, 제습기를 사람이 있는 곳에서 켜면 해로운지,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면 영양소가 파괴되는지, 이어폰보다 헤드폰이 덜 해로운지, 생활용품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소문들, 오늘은 제가 탐정이 되어 그 진실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시중에 있는 다양한 마사지 기계입니다. 요즘 SNS나 광고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. 가정용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런데 이렇게 간편한 마사지 기계가 실제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, 주의사항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해 봤습니다. 마사지 기구나 마사지 건은 뭉친 근육이나 혈류를 증가시켜서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구이고요. 하지만 사용법에 좀 주의사항이 좀 있고 시행해서 안 되는 부위가 있고, 마사지 기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거기 할 때 이렇게 누워있는 부분 있죠. 근데 마사지 기계에서 안 하는 부위가 어디 있죠? 거기만 딱 피해서 하시면 돼요. 경동맥 근처나 이런 데 자극을 하다가 혈전 같은 것이 튀어나오면서 뇌에 가서 뇌 경색을 일으키거나 하부 사타구니나 이런 데를 자극해서 폐 경색을 일으키는, 혈관에 가서 막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본인 심방세동기 같은 걸 달고 있거나 전기 자극에 좀 예민하거나 아니면 뇌전증이라고 하는 간질 같은 질환을 앓는 분들은 그런 전기 자극에 좀 예민할 수 있고요. 저주파 자극기는 결국 전기를 우리 몸에 보내가지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류를 증가시켜주는 건데요. 1초당 20번 이하의 진동을 주는 걸 저주파 자극기라 그래요. 30Hz 이하의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아주 혈류를 증가시켜주고 근육을 이완해주는 효과가 돼 있다고 하고요. 100Hz 이상의 너무 많은 바이브레이션을 주게 되면 오히려 근육을 수축시키고 통증을 유발시킨다라고 지금 논문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30이나 50 이하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이브레이션 건 같은 경우는 통증 없는 부위에서 할 것, 한 부위에 5분 이상 같은 부위를 마사지 하지 말 것,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몇 달씩 만성적으로 자극을 하는데도 만성적으로 아픈 거는 이제 거기가 원인이 아닌 거예요. 원인은 목에 있는데 증상이 생기는 근육 부위를 아무리 자극을 한다고 해서 결국 해결은 안 되거든요. 과유불급,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높은 습도에 눅눅한 실내 습도를 잡아주는 제습기. 특히나 올해는 비 오는 날도 많고 재택근무도 증가하면서 이 제습기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이 제습기를 사람이 있을 때 켜는 것이 해롭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실내 하나의 공간에 제습기를 계속 틀면 그 습도가 뭐 30% 이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. 호흡기 점막이나 안구 점막, 그리고 피부에 건조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, 또 호흡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. 적정 습도라는 게 있잖아요. 보통 한 40에서 60% 정도를 이제 적정 습도라고 하는데, 제습기 자체가 사람한테 끼치는 위해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, 그 습도를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한다면 뭐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가동하셔도 될 걸로 판단됩니다.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환하게 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. 기사에서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, 비타민 C나 비타민 B12 등 영양소가 파괴된다고도 말했습니다.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? 전자레인지에 가열을 하면요, 가열하고 난 다음에 기름이 눈에 보이니까 혹시 이거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기름기를 더 많이 만드는 건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. 그거는 이제 가열 과정에 식품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나온 거지,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인해서 기름이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가열을 오래 하면은 대부분의 열에 약한 영양소,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죠.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감자 같은 거 익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프라이팬에 익히거나 삶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.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한 5, 6분이면 다 익을 수 있거든요. 가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열에 약한 영양소가 훨씬 덜 파괴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했을 때 영양소를 많이 보존할 수 있다가 팩트인 듯합니다.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어폰, 우리 청력에는 괜찮을까요? 헤드폰이 더 낫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
청력에 이제 지장이 있다는 건 난청이 생긴다는 건데 청력이 떨어지는 거죠.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. 이어폰이라든지 헤드폰이라든지 둘 다 귀에 가까이 대고 귀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난청을 유발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한쪽이 더 나을 수 없고 둘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웨이도염은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. 이루라든지 이루는 이 귀에서 나오는 물 같은 걸 뜻하는데 웨이도를 헤드폰은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웨이도염적인 측면에서는 헤드폰이 훨씬 이어폰보다는 당연히 낫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듣는 소리는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게 있고 귀에 있는 측두골을 통해서 전달되는 골도 청력이 있는데 골전도 이어폰은 그걸 통해서 듣는 이어폰이라고 볼 수 있고 청력에는 이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웨이도염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웨이도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웨이도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환자분이라면 골전도 이어폰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청력 저하는 너무 이제 큰 소리를 오랫동안 듣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청력 저하를 늦출 수 있는 예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어폰을 그 귀에 접촉하는 부위가 손 소독제라든지 알코올솜이라든지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깨끗하게 세척을 한 상태에서 귀에 너무 깊숙하게 넣지 않은 상태로 착용을 하시는 것이 웨이도염적인 측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사지 기계, 제습기, 전자레인지, 이어폰과 관련된 정보들을 팩트 체크해 봤습니다. 여러분, 이 화면 캡처해 주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.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, 올바르게 알고 똑똑하게 사용합시다.